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주말 이틀은 내 밭이 있는 시골에서 보낸다. 이걸 오도이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은퇴하고 나서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큰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산이 적거나 우선 작게 시작하고 싶다면 농막, 하룻밤 자고 오는 주말살이를 원한다면 2025년 새로 생긴 농촌 체류형 쉼터. 오늘은 이 두 갈래 길을 우리 상황에 맞게 고르는 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왜 시골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못 갔을까요? 사실 시골살이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농식품부 조사를 보면 도시민 10명 중 약 4명이 언젠가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37.2%예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절반 가까운 44.8%는 도시와 농촌 두 곳에 거점을 두고 오가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오가는 삶, 바로 오도이촌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골로 간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귀농 귀촌 가구 열의 7, 약 71%가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요를 받아줄 집이 마땅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막을 떠올립니다. 농지에 둘 수 있는 20제곱미터, 약 6평짜리 작은 시설 말입니다. 농막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고로 쓰고 낮에 농사 짓다 잠깐 쉬고 간단히 식사하고 이런 본래 용도로는 완전히 합법이고 저렴하게 시골 거점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농막에서는 원칙적으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주말에 다녀오려면 하룻밤 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농막을 늘리고 몰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감사원이 2022년에 조사했더니 조사 대상 농막의 절반이 넘는 52%, 무려 17,000여 건이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고 올 그릇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도이촌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정보 부족. 농사도 농지 사는 법도 막막합니다. 둘째, 농지 구매 비용. 셋째, 그 위에 지을 농막이나 쉼터의 설치 비용. 넷째, 평일에 회사 다니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의 쉬는 방식도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입니다. 캠핑에서 리조트와 콘도로, 다시 캠핑카와 차박으로. 그런데 이런 건 다 단기 임시 휴양입니다. 짐 싸서 갔다가 짐 싸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기 시작한 건 주말마다 돌아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나만의 쉼터였습니다. 실제로 농막 제도를 개선하려고 정부가 설문을 했더니 80.8%가 농촌 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열의 8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분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앞선 나라들은 이미 도시와 농촌을 잇는 장치를 문화와 제도로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를 들면 다차라고 불리는 텃밭 달린 시골 별장 제도를 운영 중인데 2019년 기준 러시아 국민의 약 62%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여름이면 다차로 가서 채소를 기르고 쉬는 게 일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도이촌을 이미 국민 문화로 받아들인 겁니다.
독일은 더 제도적입니다. 클라인가르텐, 우리말로 작은 정원인데 전국에 약 89만 개나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평균 250에서 400제곱미터 크기의 텃밭을 두고 그 안에는 16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오두막만 짓도록 연방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퇴근 후에 또는 주말에 도시민들이 여기서 흙을 만지고 쉽니다. 대기자가 넘칠 만큼 인기고요. 독일의 이 오두막 규정이 우리 농막과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독일 파독 광부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체험형 농장이 관광객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끄는 자원으로 쓰입니다. 방식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저는 태국의 방카 농장과 베트남의 후추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체험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그 매개체가 없었습니다. 다차도 클라인가르텐도 없이 농막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등장한 게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 잠은 못 자지만 그만큼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낮에 텃밭일하고 창고로 쓰고 잠깐 쉬는 거점으로는 충분합니다. 반면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약 10평에 데크와 주차장까지 별도로 두고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해서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둘 다 본인 소유의 농지여야 하고, 체류형 쉼터는 소방차와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접해야 하고, 소화기와 감지기 같은 안전시설은 필수입니다. 안전이 전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5도 2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정답은 내 예산과 목적에 맞는 걸로 작게 시작하자입니다. 만약 예산이 넉넉지 않거나 집이 농지와 가깝다면 농막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말에 내려가 낮 동안 텃밭을 가꾸고 도구를 보관하고 쉬는 거점으로 쓰는 겁니다. 잠은 근처 숙소를 이용하거나 당일로 다녀와도 됩니다. 적은 돈으로 시골에 내 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반대로 하룻밤 자면서 온전히 주말을 보내고 싶다면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제는 몰래 잘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장 12년 동안 내 쉼터에서 자고 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도 실속형으로 접근하십시오. 값비싼 단열재 대신 기본 냉난방기로도 주말살이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건 이 둘을 단계적으로 밟는 겁니다. 먼저 도시 텃밭 분양 제도로 농사를 미리 체험해 보십시오. 손에 익으면 농막으로 작게 시작하고, 정말 자고 오고 싶어지면 그때 체류형 쉼터로 넓혀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버리면 비용과 노동에 눌립니다. 작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게 실패하지 않는 5도 2촌의 핵심입니다. 남은 건 정보와 농지입니다. 무작정 땅부터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여건에 맞는 농지를 검색하고 직접 답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살 때는 농지 구입에 지원하는 저리 대출 제도를 활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농지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막이든 체류형 쉼터든 이 작은 공간이 주는 건 단순한 별장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주말마다 흙을 만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직접 기른 농산물로 살림에 보태고, 노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다차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비어가는 농촌과 도시를 다시 잇는 우리만의 매개체가 되어줄 겁니다. 작게 시작하고 주말마다 발품을 팔고 나에게 맞는 길을 고르는 것.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농막으로 작게 시작해 볼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고 올 수 있는 체류용 쉼터로 갈지,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두 삶을 잇는 이야기,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